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마치면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50대니까 그렇지. 예전 같을 수는 없지. 하지만 활력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강한 것을 찾거나 보충제를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활력은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음식 선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성 활력이 떨어질 때 몸을 다시 안정시키고 기운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음식 4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력이 떨어졌다는 건 갑자기 힘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변화로 먼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몸이 바로 움직였는데 요즘은 한참을 누워 있다가 억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밤사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욕의 변화입니다. 해야 할 일은 알지만 시작하기가 귀찮고 집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활력은 단순히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정신까지 충분히 올라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 속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쉬면 컨디션이 돌아왔는데 요즘은 쉬어도 개운함이 남지 않습니다. 이건 몸이 쓰는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활력 저하는 이렇게 조용히 기초 에너지의 약화로 시작됩니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음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활력 저하를 이야기할 때 음식을 먼저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활력은 한순간의 힘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에너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초 연료가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연료의 질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몸이 알아서 회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정확한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당장 힘을 올려주는 음식은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오히려 기초 체력을 더 빨리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활력은 약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갈립니다. 특별한 보약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어떤 음식이 활력을 돕는지, 어떤 음식이 오히려 방해하는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성 활력이 떨어질 때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 선택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활력을 살리는 음식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이것저것 따라 먹습니다. 하지만 활력 음식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무겁고 졸리거나 더 피곤해진다면 그 음식은 활력을 돕는 음식이 아닙니다. 진짜 활력 음식은 먹고 나서 몸이 조용해지고 안정되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기운이 오래 남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당장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몇 시간 뒤 더 큰 피로로 돌아온다면 그건 자극일 뿐입니다. 활력을 돕는 음식은 서서히 올라오고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 매일 챙길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가끔 한 번 먹는 것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활력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활력을 돋는 음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되고 과장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준에 맞는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성 활력이 떨어질 때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몸의 기본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잘 되고 아침 식사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활력은 근육과 혈액,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과도 연결되는데 계란은 그 기초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예로부터 남성 건강과 관련해 많이 언급되어 온 식품입니다. 단백질과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활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콩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기초 체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돕는 음식입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도와 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막아줍니다. 활력은 쌓이는 힘이기도 하지만 잘 흐르는 힘이기도 합니다. 마늘은 그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과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어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도와줍니다. 50대 이후에는 혈관 상태가 활력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챙기는 것이 기초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음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하지 않고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활력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이처럼 단순한 선택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챙기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방식입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계란은 기름에 과하게 볶기보다는 삶거나 살짝 익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1개에서 2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기초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검은콩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밥에 섞거나 두유 형태로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과하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반응을 보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익혀서 하루 한쪽에서 2쪽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하며 지나치게 자주 먹는다고 효과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4가지를 먹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먹고 난 뒤 몸이 편안한가? 속이 가볍고 잠이 잘 오는가? 활력을 살리는 음식은 먹고 나서 몸이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먹고 나서 속이 무겁고 피로가 쌓인다면 양이나 조리법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활력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음식을 기준으로 실제로 달라진 사례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4가지 음식을 기준으로 식사를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57세 최 씨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하루가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을 내보려고 이것저것 챙겨 먹었지만 속이 더 불편해지는 날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식사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아침에 계란을 꾸준히 먹고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 몇 주 뒤 이분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이 덜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2세김 오 씨입니다. 이분은 활력 저하가 걱정되어 강한 보양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잠이 얕아지고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검은 콩과 익힌 마늘을 적당량으로 조절하며 꾸준히 섭취하도록 방향을 바꿨습니다. 몇 달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갑자기 세진 건 아닌데 하루가 덜 지칩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오 씨입니다. 이분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느냐며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튀긴 음식과 늦은 식사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의 컨디션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몸이 나를 덜 힘들게 하는 느낌입니다. 세 분 모두에게 공통된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한 것을 찾지 않았고 단순한 선택을 꾸준히 이어갔다는 것. 활력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성 활력이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강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계란은 기초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고, 검은 콩은 혈관과 기본 체력을 지켜주며, 마늘은 몸의 흐름을 돕고, 등푸른 생선은 혈관과 염증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줍니다. 이해하지만 이 음식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몸이 편안한 선에서 반복하는 것. 활력은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매일의 수면, 매일의 생활 리듬이 조용히 쌓여 차이를 만듭니다. 50대 이후에 몸을 관리한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4가지 중 한 가지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50대 이후 남성들이 무리하지 않고 몸을 지켜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활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바로 잡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